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시장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더 힘낼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 통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동기어 올라와 있습니다. 22.41% 상승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는 물론 10년 내 최고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에 대한 기대감 한 발짝 더 다가온 모습인데요. 이제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에 1,000조 이상이 쓰일 거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동기어는 작년 11월 이 우크라이나 현지의 농기계 충판사와 계약을 맺었었죠.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보일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크게 오른 모습인데요. 아쉽게 시간외에서는 재건주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건주 전략과 함께 남북 경협주까지 함께 묶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5.7%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일단 개별적으로는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전고체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를 약 10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또 수혜 소식이 들려왔죠. 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바닥 탄탄하게 다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전고체 기술 소개됐으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랜만에 10.86%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이 최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석유화학 업계는 감산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값싸게 공급을 한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종전 논의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오히려 중국에는 악재고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지난해 9천억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바닥권이니까요. 먼저 선제적으로 담아봐야 할지 나중에 향후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이구산업입니다. 3.06% 상승 마감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깃, 이제는 구리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월 구리 가격 3개월 내 최고치인 톤당 9,4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관세가 부과될 걸 예상하고 크게 오른다라는 움직임도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 소식에 구리 관련주 크게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인플레 우려 계속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실제로 부과를 할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4.66% 상승했고요. 시간외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가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기업을 모두 모아서 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AI 칩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국내 팹리스가 설계를 하고 국내 파운드리가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과정을 국내에서 끝내겠다라는 건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대동기어 있고요. 그 밑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롯데케미칼, 이구산업,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입니다. 대동기어 오늘 장에서 2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에서 본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시간 외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봐야 될지 재료가 노출된 상황 속에서 다음 주 흐름은 어떨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어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대동기어 두 분은 X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 O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김응태 매니저는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전진 거슬 로봇을 포트에서 아웃시켰는데 대동기어 이번에 O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제가 시장을 거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재료가 노출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서는 빠지는 거는 뭐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재료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약속만 잡았던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만남이 성사되거나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투자가 될 것이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냐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동이라는 그룹은 이미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농기계를 또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경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료가 한 번 더 나온다라면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오히려 재료가 더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에서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박스권에서 지지 라인만 잘 받아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직은 좀 파는 자리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봤자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수익권에서 한 3만 원까지 넘어보는 것도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 주 20일입니다. 다음 주 21일 날 또 이제 특사 파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엔 일정에 대한 세부안과 또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그때부터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20일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내에서도 대동기어는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트랙터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전 매니저님은 X 던져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수급이 이제 몰렸고 대동기어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대동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그러니까 대동이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그게 맞을 텐데 대동에다가 이제 미션이라든가 뭐 기어를 납품하는 기어가 이제 올라가는 건 비이성적인 거죠. 근데 주시장 항상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TIM과 대동,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대동 기어가 좀만 더 올라가면 모회사보다도 시총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이성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정상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고 또 방송에서 많이 주목받고 차트가 살아있고 거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모회사가 시총이 1조고 거기다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 2천억 회사가 지금 시총 2,200억 넘어서고 3천억이 된다. 지금 현재 대동이 3천억 몇백억인데 대동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그 리스크는 감내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주식은 항상 수급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TYM이라든가 매출이 더 주도가 되고 있는 대동의 움직임도 저는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지금 현재 수급은 대동 기어로 몰렸으니까 그걸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동기어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크게 몰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이슈를 한 번 더 다뤄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대동기어는 X를 던져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또 남북 경협주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그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재건 쪽은 이번에 미넨 안보 회의 끝난 다음에 특별한 뭔가 내용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세런 형태로 매도가 나타날 수는 있겠고 이제 그 다음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이제 북한 쪽이기 때문에 아마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남북 경협주도 한 번씩 또 테마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 다음 테마로는 남북 경협주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이미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남북 경협주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대동기어 짚어봤고요. 다음은 2차 전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7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고체 기술력과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담아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LG 에너지 솔루션 두 분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O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4분기 적자가 났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뭐 전고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성 SDI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저는 465 원통형 시장이 이제 개화했고 그와 관련된 매출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 신저가를 찍을 때 이 3만 원, 30만 원대를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다시 40만 원 박스권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40만 원까지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관점으로 봤을 때 4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보면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그리고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 3월 달에는 인터배터리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올라온 이유는 그냥 LG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마 옵션 만기 때문에 오늘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저번 달 똑같이 옵션 만기나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옵션 만기 영향으로 배터리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인터배터리가 3월 달에 열리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또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거 이외에는 또다시 LF 배터리 관련해서 세미나가 아예 열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LF 배터리와 전고체 관련된 것들 이런 종목들은 결국 3월 달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신사업으로 해서 뭔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결국 3월 달에 2차 전지 한번 올라갈 때 결국 한번 수익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장에서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X 의견을 던져주셨지만 3월 달에 인터배터리 행사로 인해서 LFP 관련해서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두 분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O 박스권에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고요. 오늘장에서 10%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롯데케미칼은 4년째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번 연도에도 적자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너무나 저평가됐다. 이것 대비 너무 주가가 하락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행히 또 석유화학 관련해서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롯데케미칼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실적이 만약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좀 반등했던 모습은 어느 정도에 대한 석유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수출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소식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올라오지 않았나 보고 있고 또 앞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산이라든지 이란에 대한 값싼 가격들로서 이제 많이들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런 우리나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적자 기업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4분기에 적자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만약 1분기부터 이 적자 폭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 매수세로서 다시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건 자리에서 더 떨어질 수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단기성으로도 한번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시점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또 롯데케미칼 오늘장에서 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중간 배당 도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이 모멘텀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최근에 저는 이제 롯데그룹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네네. 들어서 뭐 롯데건설부터 시작해서 힘들면서 자금난이 왔었는데 그걸 잘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몇 개 그룹을 중에 이제 몇 개 회사를 팔면서 자금 해소를 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워낙 빠졌는데 이제 한번 재무제표를 봤을 때 3년 연속 적자가 나니까 왜 이렇게까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이 20조인데 1조 정도의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2조 5천억의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 총계를 보면은
자본 총계가 한 20조, 19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흑자가, 그러니까 기본은 1조에서 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3년, 4년 전에. 그래서 한번 턴어라운드 하다 보면은 이제 빅베이스를 단행하고 이제는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라는 건 이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의 저점에 찍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로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지분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던 외국인 지분이 20%대에서 이제 24%, 30%대 다시 올라간다면 이게 27%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극저평가 조금 이제 저가권에서 조금씩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O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구리 관련주죠. 이구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3%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구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슈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장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갈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 의견 2개, 그리고 세모 의견 하나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바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거를 보고 있냐면요. 저는 지금 구리 가격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구리 현물가가 아닌 구리 선물가입니다. 이구산 자체가 이런 구리 선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다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작년 9월달 고점들이 거의 다 와가고요.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월봉상 봤을 때도 고점 라인도 다 와가는데 요거 뚫고 올라가게 됐을 경우는 결국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구산업에 대한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관세 이슈 이외에 실제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슈가 결국 나타나게 되면 한번 올라갈 수가 있으니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슈 부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오늘 장에서 4.66%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 장에서는 어떨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니죠. 어보브 반도체 관련해서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지금 AI 전용으로 뭐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를 다시 돌리겠다라는 뉴스가 또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펜리스 관련된 결국 반도체 쪽으로 다시 봐야 되는 시기가 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내일 시간에서 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많이 올라가 출발하겠지만 는 어보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다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특히 레거시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보브 반도체는 상한가를 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5 5종목 함께 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함께 봤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얻었던 종목은 2종목이 있었는데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가 있었고요. 이구산업 구리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는 O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김은태 매니저 홀로 세모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그 밖에 대동기업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한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 얻어주시면서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기준 매니저는 워낙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위와 3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